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양철원 하기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철원 하기사님, 광명시의 사안역사 증인이십니다. 광명시의 문화관광과에서 향토사를 연구하시고 집행하셨던 훌륭하신 우리 광명시의 보물입니다. 양철원 하기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 관련 그거도 있었는데, 그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있었던 독립운동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쉽게 편집도 해야 되고 다시 연구도 해야 돼서 그거를 맡아주신 홍순대 독립운동사 역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 아까 광명시에서 하셨던 분들 8분이 계신데 8분이 사시던 집들이 다 소멸되고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유지호 지사님께서 사시던 집인데요. 이 집이라도 좀 남겼으면 해서 이 집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하태철 이천 도자기 박물관 선임 연구원님이신데요. 하태철 선임 연구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석 과장님이 광명시 문화발전이라든가 문화 유적 또 앞으로의 관리 계획 같은 거를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진석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제 발표를 양철원 하기사님서부터 홍순대 박사님, 또 하태철 선임연구원님, 박진수 과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건데요. 양철원 하기사님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광명지역의 역사적인 글과 문화유적을 맡은 양철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셨던 이유를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광명시 전체에 문화재는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운동과도 연관되고 그러면서 정체성과 지역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부분들은 무엇이 흘러왔는가를 좀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대순으로 보면 오리 이호희 선생님 수화동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래민 강씨 노원사동이죠. 그 다음에 무이고 이순신 이분은 일직동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경산 정원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우경 선생님인데 부안만에 농민봉지를 또 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가학동에 지금 그분 묘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기영도 시인까지 6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사진 하나 띄워놨는데요. 오리 이호희 선생님이십니다. 이호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키워드는 이런 것 같아요. 유능한 천백리의 표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분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관직 생활을 하셨는데 그 관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천백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리서원에서도 지금 이제 천백리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그래도 최근 10여 년 사이에 공직자들 천백리 프로그램들에서 나름 좀 주목도 받고 좀 성공적인 것들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호희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희 선생님은 원래 사시던 데는 여기는 아니고 서울이었어요. 근데 우리 광명하고 인연은 어떻게 된 거냐면 수화동에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묘를 썼던 선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선산이 있던 것 자체가 이렇게 고향으로서 그렇게 해서 연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호희 선생님 유적지가 남아있습니다. 이호희 선생님은 천백리라고 했는데 천백리뿐만이 아니라 천백리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능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어요.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호희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뭐였냐면 다른 분에 비해서 일도 아주 굉장히 능률적으로 잘하고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천백리라고 그러면 약간 소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낡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자기 그냥 고고한
천만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효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청백리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하셨던 일 중에서 두 가지를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효희 선생님이 마침 사셨던 시기가 1547년부터 1634년이었고 그 시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거의 너무너무 망가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효희 선생님이 마침 우의정, 영의정을 하셨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하시면서 삼도체찰사라고 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관할한 요즘 참모총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 역할을 하면서 충무공 이순신이라든지 의병 곽재우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지원하고 이러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이효희 선생님이.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선무공신이라고 해서 공신이 이제 책봉을 받아요. 그 선무공신으로 책봉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영정이 바로 그 이효희 선생님이 공신을 되고 나서 받으신 나라에서 이제 상으로 그려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효희 선생님 영정은 지금 충현박물관, 이효희 선생님 후손이 운영하고 있는 충현박물관에 내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좋은 형태로 남아있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화재로도 보물로도 지정돼 있고 보호문화재로도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6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4점이 여기 있고 2점은 국립박물관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저기 소수서원 영주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효희 선생님이 사셨던 그 집입니다. 광감당이라고 하는 집이고요. 자, 아까 제가 이효희 선생님이 임진왜란 얘기 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효희 선생님이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영의정을 하셔요. 근데 영의정을 하면서 어떤 거라면 셋째를 개편하는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장을 하십니다. 물론 그 대동법은 그전에부터 참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잘 추진이 안 되다가 이 대동법이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막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고 나서 60여 년, 70년 지난 다음에 이런 때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초창기에 대동법을 경기도 일원에 한번 시행했을 때 그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이효희 선생님입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천백리로서의 삶인데 그 천백리의 삶으로서 보면 바로 여기 광감당이라고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광감당은 인조임금이 이효희 선생님에 내려준 집이에요. 굴감, 느낄감 보고 느껴야 할 집이다라고 하는 임금이 내려준 당원 집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임금이 직접 내려준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신들이라서 직접 지어주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은데 이효희 선생님의 집은 지금 남아있어요. 물론 병자호란때 불타고 나서 없어진 거를 보고를 다시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실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목 선생하고 몇 채 이렇게 안 나눠주셨는 이거 직접 한 두세 채밖에 없는데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집도 임금이 내려준 집 치고는 사실은 지금의 한옥이니까 아주 조합을 사실은 당대에 보자면 그렇게 아주 큰 집은 아닌 거죠. 이제 방이 양쪽이 두 개 있고 가운데 마루가 있고 그런 작은 방 두 개가 있고 옛날 집안에서 사랑방을 썼대요. 이효희 선생님의 유적지가 지금도 우리한테 광명에 소화동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종택입니다. 종택 안에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무일궁 이순신 이야기할게요. 무일궁 이순신도 무신인데 마침 이분도 언제 활동하셨던 분이냐면 임진왜란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 장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요즘으로 하면 별 4개였다면 이번에 별 2개나 3개 달고 사셨던 분이고,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보면 이분이 자가 이쁜데 이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화를 많이 잘 쏘고 화살 쏘고 그런 걸 많이 했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광명이 고향이에요. 옛날 양녕대군 파업 분들이 이쪽에 사셨는데 호봉골이라고 해서 KTX 광명역에서 이케아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케아 있는 우리 그 앞에 마을이 양녕대군 파들이 많이 사시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가지게 돼서 여기에 묘를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무신이시고 또 그 후에 이제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오리 요새는 저렇게 많은 유적을 못 남기고 묘만 남기게 됐어요. 묘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화원에서 연극도 하시고 이렇게 캐릭터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뒤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겁니다. 이쪽도 지금 올라가는 쪽에 그 등산로가 전보다는 조금 더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 후손들 땅이 한 개도 없어요. 이분 후손들 한 곳도 없다 보니까 앞에 보면 지금 그 토마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우스를 많이 해갖고 좀 올라가는 모양 그게 좀 진입이 어렵습니다. 뭐 가면 갈 수는 있는데 바로 눈에 띄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시 넘어가고요. 영해원입니다. 영해원은 미네빈 강씨, 인조의 아들이죠. 소현사의 부인 미네빈 강씨의 묘입니다. 사전 357호고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 세자빈의 무덤인데 왜 광명이 있지?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여기 있냐면 금천강씨거든요. 금천강씨인데 그 금천강씨의 세거지가 바로 광명시의 노원사동의 능마을. 지금 아까 이야기하면서 옛날 주제소가 있던 3.1운동 있던 동네, 그 동네가 능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금천강씨 분들이 세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소가 친정에 묻히게 돼서 우리 그 구릉산의 서편에 이렇게 노원사동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거는 아직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해원이 복원됐을 때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들어가면 되니까 보시라고 본 거고요. 그 영해원인데 미네빈 강씨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으로 그 조선이 청나라한테 항복을 한 다음에 골모로 중국에 이제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그 부인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끌려가는데 그때 같이 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을 거의 8년, 9년 하게 됐어요. 조선시대 양반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이런 왕족 중에서 외국 나가서 거의 10년에 오래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위기였고 슬펐던 안 좋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로서는 쉽지는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소현세자가 머물렀던 심양 관소에서 그 뒤에서 청나라의 관료들 부인들하고 거래도 하고 이러면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포로들 소판할 때도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소현세자도 갑자기 죽고 이분 또한 1년 후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서 거의 집안이 3대가 밀족한다 그러죠. 그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있는 기록만 그대로 보고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론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봐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좀 해보다 못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만주 쪽 기록들이 좀 많이 최근에 10년 사이에 숨겨졌던 기록들이 좀 많이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 중국에 나오고 있어요. 초창기에 청나라 시민의 청실록 자체로 쓴 거 말고 자기네들이 따로 준비해놨던 여러 내용들이 지금 공식 문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물론 많은 세월이 걸리고 저희 같은 수준에서는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 조선과의 외교 관계의 내용들이 관련 내용들이 뭔가 흔적이 나오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분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이렇게 추론과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추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 우리 광명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적이 있고요. 현재 그 문화청에서 그 복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현재 앞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띄엄띄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저희들 시에서 노력하고 그럽니다만 아직까지 그냥 팍팍 진행되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원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에 있는 문인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앞에서 모양들을 한 거고요. 여기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매년 4월 30일 날 기신제 여기 제향을 지내요. 그건 오픈돼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4월 30일 날 꼭 가셔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은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원용 선생님 넘어갈게요. 정원용 선생은 그 조선 후기에 언제는 순조 때부터 해갖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때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조선 후기 명문집안입니다. 그 속에서 영의 정도 오래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것 떠나서 이분이 우리 광명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묘소를 쓰면서 이쪽에 정착하셨거든요. 이분은 원래 본거지가 서울의 회원동, 남대문시장 건너편 그쪽 동네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쪽에다 근거를 두신 이유는 어머니 묘를 노원사동의 사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기록의 사나이입니다. 기록의 사나이. 평생 동안에 일기도 쓰셨고 이 집안은 3대에 걸쳐서 일기를 쓴 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도 옛날에 그 경산일록이라는 일기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그 배수 생활하면서 그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자정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형조판서 시절에 있었던 재판 기록이라든지 자기가 함경도에 가서 남겨놓은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으신 분인데 아직까지 뭐 다 번역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일부는 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이분의 자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많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그 학계에서도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는 좀 그 조사들을 좀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임 내용이라든지 이분이 가졌던 외교관으로서의 면모, 문필가로서의 면모 이런 그 자료도 정리가 된 바가 있으니까 잘 이제 하면은 좋은 자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이건 요거요. 그분이 남긴 그 경산집이라고 하는 책하고 회망 그 교지예요, 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분 말씀드릴 건데 성우경 선생은 그 시흥 농민운동, 농민봉기할 때 그 주도자를 하셨던 1차, 2차가 주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냐면 저기 공세동, 광명 동굴 들어가는 동네 앞마을 그 앞쪽 마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묘도 그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결승이 그 이어지지 못한 집안이죠. 못한 집안인데 양반으로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주동자가 돼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차, 2차 농민보기에 지금부터 100여, 30여 년, 20년 전에 농민보기의 주도자였던 분입니다. 그때 그 시흥 농민보기의 주도자들이 시흥 지역 전체가 다녔고 안양, 광명, 봉천동 많아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집안에서 광명에 사셨던 건 아닙니다만 묘가 있어요. 그쪽에 성기석 선생이라고 그 경선방송, 단파방송 그 듣고서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전달했던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 시흥 농민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형성한 게 있어요. 어디냐면 운산고등학교 앞에 거기 앞에 이렇게 옛날 LH에서 조성하면서 LH에서 택지 개발하면서 이 공원을 꾸미면서 이렇게 그려냈는데 광명 꽃이 피어나는 이름을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모양들이 있죠. 이렇게 옛날 분들이 있고 막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분들 걸 그 형성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런 게 저거였구나 지나가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시흥 농민 봉기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서 기록한 책자입니다. 어떤 보고서죠, 보고서. 2장각이 수상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기영도 말씀드릴게요. 기영도 시인도 원래 우리 광명 사람은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기영도 시인 5살 때 이제 광명으로 와서 지금 기아자동차 앞에 처음에 정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얼 파크 앞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어요. 그리고 기영도 시인이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기영도가 광명이라고 생각해도 광명 사람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기영도 시인이 남겼던 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시 중에서도 시흥 지역 사람들 약간 변두리였죠. 우리가 변두리에 살면서 갖게 되는 그런 약간 가난하면서 느껴서 그쪽에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자기 마음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형성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기영도 시 물속의 사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안양천을 보면서 기영도가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기영도 시의 엄마 걱정이라든지 그 안개라든지 이런 시들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형성화시켰던 내용들, 포도밭 묘지 이런 시들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 형성화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소원에서 조금만 넘어가서 이케아 바로 옆에 기영도 문화공원이 있는데 기영도 문학관을 세워서 지금 이제 기영도 시인에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6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남아있는 유적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과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이제 문화재가 남아있고 했는데 이 문화유적지와 또 문화인물들이라는 것도 갖고 지금 보통 분들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광명에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광명에 아무것도 없지가 않아요. 있거든요. 있고 그것도 또 장점 굉장히 도심지에 있다는 거죠. 다른 지방에 비해서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잘 만들면 우리 그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적으로 많은 남기고 다음 또 우리가 100년을 사람들 남길 때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그 속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좀 더 세밀하게 짜오면서 이렇게 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100년 후에도 남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에 좀 이야기 먼저 꺼낸 것 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제 발표를 해주신 양 학예선생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데요. 제가 하나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영해원 말씀을 하셨는데 영해원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어렸을 때 동구릉 같은데 서풍을 갔거든요. 그래서 능에 올라가서 막 구르기도 하고 서운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서풍을 갈 때 명해운으로 갔으면 우리 소현세자빈 강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체험할 수 있을 텐데 막아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막아져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현직이 아니어서 그러신다면은 그전에는 주변 땅이 다 사유지였어요. 아까 봤을 때 거기 묘역만 요만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적가고서 이제 지금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만큼 지금 천중앙 처진대교만큼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유지였던 문제들이 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보건계획을 계속 하고 있으나 좀 속도가 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은 빠르지가 않고 상주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계속 시하고 시민들이 문화청에다가 문화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다 계속 문의를 하시고 논의를 해주시면은 거기서도 좀 속도를 낼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양 학예사님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